자,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바이오스 회로가 아닌 볼테이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똑같이 캐패시터를 추가를 했네요. 캐패시터를 추가한 이유는 앞에 거와 똑같죠. DC 성분은 오픈을 시키고 AC 시그널은 쇼트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DC 아날리시스 분석을 했을 때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스마트 시그널 모델을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VCC는 다 접지가 되죠. 다 접지가 되고 이거는 쇼트가 되죠. 그래서 V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고 R1, R2가 병렬로 들어가 있고 아웃풋 단자 RC가 있습니다. 그럼 게인은 어떻게 될까요? 게인은 마이너스 GM 곱하기 아웃풋 단자의 저항입니다. 이때 지금 여기 RO가 붙은 걸로 봐서는 얼리 이펙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GM 곱하기 RC와 RO의 병렬 저항 성분이 곱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얼리 이펙트를 고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명확하게 문제에 기입을 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책을 보고 이게 지금 RO가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해서 어떨 때는 RO가 나오고 어떨 때는 RO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보고 해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바로 GM을 곱해줘도 되는 이유는 요 V 인풋 전압이 R1에도 걸리고 R2에도 걸리죠. 병렬이니까. 근데 여기 알파이라는 성분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V 인풋이 V 파이 그대로 되고 결국 전류가 GM V 파이가 GM V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웅 성분에 곱해줘서 바로 게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소신호 해석을 여러분들이 회로를 그려가지고 해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규칙들을. 자, 그러면 인풋 단자의 저항은 어떻게 되냐. 인풋 단자는 아웃풋 단자를 오픈시켜 놓고 여기에 VX라는 걸 넣어준 후에 IX분의 VX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알파이에 그라운드가 있고 여기에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나요? R파이와 R1과 R2의 병렬 성분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R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R아웃풋은 인풋을 쇼트를 시켜줍니다. 쇼트를 시켜주고 이쪽에 VX를 가해주고 IX분의 VX를 하는 거죠. 여기에 쇼트를 시켜주면 결국 그라운드와 그라운드, 그라운드와 그라운드, 그라운드와 그라운드가 되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RC랑 아웃풋 레지스턴스 RO가 병렬로 연결된 게 아웃풋 임피던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이용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바이오스를 위해서 지금 컬렉터 에미터 단자에다가 R이라는 저항을 추가를 했죠. 이럴 경우에 여기 당연히 캐패시터를 넣었고요. 이럴 경우에 게인과 인풋 저항과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은 VA가 무한대죠. 즉 RO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호 해석으로 회로를 쫙 그려보면 R1이 이렇게 무한대가 아니고 접지가 되고 여기도 접지가 되고 여기도 접지가 되겠죠. 그래서 쭉 풀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회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게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게인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자, 여기 V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도 V 인풋이고 여기도 V 인풋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가 V 인풋이 걸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컬렉터 단에서 보이는 저항 성분을 분자에다가 적죠. RC. 여기서 R호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RC만 적는 거고요. 그리고 Q1은 저항 성분으로 어떻게 표시가 된다 했나요? GM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소신호에서. 그래서 GM분의 1 더하기 베이스 단의 저항 성분이 여기에 이렇게 더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소신호 해석을 하지 않고 K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인풋 저항은 어떻게 되냐? 인풋 저항은 각각 나눠서 해석을 하면 되죠. 이쪽에서 바라보는. 자, 이쪽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뭐 R인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R인2. 뭐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R인3라고 하죠. 자, 그럼 R인1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앞에서 해석을 하면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했었죠. V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저항이 R파이가 들어가고 여기 R2가 있으면 1 플러스 베타 값이 곱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저항이 합해진 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항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R인2에서 바라보면 이 R2와 R인1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R1까지 병렬 연결로 되어 있고, 다음 R인3에서 보면 R1, R2,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저항 성분이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R 아웃풋을 살펴보면, 자, V인이 접지가 되죠. 아웃풋 저항을 구할 때. 그리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화번호를 공급해주죠. 그러면 여기에 그라운드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라운드니까 전압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V파이가 없고 전류도 없죠. 그럼 여기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결국 RC가 아웃풋 레지스턴스로, 아웃풋 임피던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직관적인 해석법을 이용하니까 이 바이어스, 복잡한 바이어스가 있는 회로도 게인과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회로 수업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자회로 2에서 캐스코드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해석할 때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알아보죠. 자, 다음은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부분에 AC 시그널을 제거할 경우에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AC 시그널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캐패시터를 컬렉터 단에다가 달아줬네요. 자, 이럴 경우 얼리 이펙트를 무한대, 즉 없다고 가정을 하고 소신호 해석을 해보는 거죠. 소신호 해석을 하면 쇼트가 되고 여기가 쇼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도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인풋 단에는 R1과 R2의 병렬 성분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뭐 다시 합쳐가지고 해주면,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R2와 지금 접지된 부분이 있는데 AC 시그널에서 이 캐패시터 성분을 따라서 접지로 연결돼서 이 R2는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해를 하셨죠? 왜냐면 C2가 존재를 했는데 AC 시그널 하면 이게 접지가 되는데 당연히 전류가 저항이 훨씬 낮은 부분으로 흘러가죠. R2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전류의 특성입니다.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냐는 특성. 그래서 지금 Elimination of Emitter Degeneration이라고 명칭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K는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GM
RC가 되죠. 어차피 2m단의 저항 성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GM과 RC에 곱이됩니다. RC는 이제 아웃풋 레지스턴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그 다음에 R 인풋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R1과 R2와 R파이의 병렬 성분들로 구성이 되죠. 왜냐하면 R파이 밑에 지금 R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소신호 해석에서요. 원래 이게 그라운드가 아니면 R이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성분이 살아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캐패시터 때문에 이게 무시가 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R 아웃풋은 당연히 RC로 계산이 되죠. 이런 계속했던 건데 입력단을 그라운드로 걸어주면 결국 이쪽이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와 그라운드 사이에는 전압이 없는 거죠. 전압이 없으면 GM V파이에서 V파이가 0이니까 그쪽 전류원도 0이 돼서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웃풋 단자의 저항 RC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complete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를 해석을 해본다고 합시다. 자, 보면 여기 캐패시터가 입력 단자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단자에도 캐패시터가 달려 있죠. 그리고 신호원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입력해 줄 때 신호원의 임피던스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고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단, 출력이 나오는 어떤 로드단의 저항도 이렇게 달아서 포함해서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실제 우리가 회로를 응용했을 때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RL은 이제 우리가 뒤에 뭐 스피커를 붙이던 뭐 어떤 시스템을 붙이면 나오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RS는 우리가 입력단에 어떤 걸 넣어주면 저항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신호로 나타내면 지금 보시면 R1과 R2가 이렇게 병렬된 게 인풋 단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웃풋 단에는 RC와 RL이 병렬로 연결된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RS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이 RS와 RL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V 인풋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볼테이지 디바이더로 해서 좀 더 낮아진 전압이 여기 인풋 단자에 걸려질 거고 아웃풋 단자에도 추가적인 이 저항 성분이 붙어서 병렬 저항 값이 추가가 돼서 게인이 감소를 하는 영향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소신호 해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V 인풋분의 V 아웃풋을 V 인풋분의 여기 지금 X 노드죠. VX 그리고 VX분의 V 아웃으로 해서 이걸 각각 구해서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Vx분의 Vout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GM분의 1 더하기 R이죠. R이고 마이너스 붙고요. GM이 아니죠. GM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RCRL 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V 인풋분의 VX는 어떻게 될까요? V 인풋분의 VX는 여기 복잡하죠. 여기 GM분의 1 더하기 R이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성분이 돼서 요거 저항 성분 하나, 요거 저항 성분 하나, 요거 저항 성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저항 성분이랑 요 저항 성분 병렬한 거 더하기
요거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요 병렬 성분이 들어가서 V인을 곱해준 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얘기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다 제가 다 써주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책을 보고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은 이해를 다 하셨죠? 그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관적인 해석 방법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이 요 앞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요 인풋 단자 부분을 태분인 등가에로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태분인 등가에로로 바꿔주면 여기 Vx가 V 태분인이 되겠죠. 그러면 R1과 R2 더하기 RS 분의 R1, R2 곱하기 V인이 V 태분인이 되겠죠. 그리고 R 태분인은 RS와 요게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 됐다고 하는 거니까요. RS와 R1, R2가 다 병렬로 연결된 걸로 표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인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 X 단자 기준으로 먼저 개인을 구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베이스 저항 쪽에 R 태분인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 요건 없는 거고요. 이해하기가 쉬우신가 모르겠네요. V 태분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커먼 이미터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베이스 레지스턴스를 가진 회로를 해석을 한 적이 있죠. 그 회로 해석하는 기법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V 태분인이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을 구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RC와 RL의 병렬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분모에 Q1의 저항인 GM 더하기 RE R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베이스 쪽에 들어가는 R 태분인이라는 저항에다가 베타 플러스 2를 나눠준 값이 포함이 돼서 개인이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V 태분인분의 V 아웃풋 개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V 인풋분의 V 태분인을 곱해줘서 V 인풋분의 V 아웃풋 개인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V인을 넘겨주면 V 인풋분의 V 태분인이 되죠. 그래서 이 저항 성분을 여기다 곱해주면 최종 개인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R 태분인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컨셉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회로가 가장 간단한 커먼 에미터 코어 회로였죠. 컬렉터 단에 RC라는 저항이 있을 때 개인이 마이너스 GM 곱하기 RC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마이너스 GM분의 RC인데 각각 헤드룸, 즉 스윙하는 폭, 그리고 Rin, 인풋 임피던스, Rout, 아웃풋 임피던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했죠. Rin은 알파이죠. 알파이는 GM분의 베타고요. Rout은 RC죠. 결국 RC를 높이면 아웃풋 임피던스는 커지고 GM은 커지죠. 그래서 GM이 아니고 개인이 커지죠. 그래서 개인이 커지는 거는 좋지만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져서 특성이 안 좋아진다고 했었습니다. 반대로 GM이
커져서 게인이 커질 경우에 알파이가 줄어들어서 인풋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고요. 다음 게인이 커지면 헤드룸, 좀 스윙하는 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했죠. 게인이 커지면 자칫하다가 특정 부분의 신호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 회로의 게인을 유도를 해봤죠.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 회로의 게인은 마이너스 GM에 여기에 RC 저항과 RO라는 스몰 시그널 아웃풋 레지스턴스 병렬을 곱해주면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 쪽에 저항이 붙은 회로에 대해서 게인과 인풋 레지스턴스를 구해봤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나요? 요 저항 성분을 베타 플러스 1로 나눠준 후에 게인의 분모에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컬렉터 쪽에 바라본 저항 성분을 이렇게 분자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M분의 1 더하기 여기 지금 2m의 저항이 없으니까 안 적어도 되고, 여기 베이스에 있는 저항, 뭐 이걸 RB라고 해요. 그러면 RB에 베타 플러스 2를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R 아웃풋은 변화가 없고 R2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R2는 RB 더하기 R파이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에 2m 단의 저항이 있으면 R2에 나누기 베타 플러스 2를 더 추가로 해주면 된다고, 곱하기죠. 베타 플러스 2를 R2에 곱해가지고 저항 성분으로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R2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RB, 요거를 RB라고 했을 때 RB 더하기 R파이가 인풋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m 단의 저항이 있을 때 게인이랑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했었죠. 아웃풋 임피던스는 변화가 없다고 했었고, 인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R2 더하기 R파이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게인은 줄어든다고 했죠. 게인은 GM분의 1 더하기 R2 마이너스, 지금 저항 성분이 없네요. 근데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다고 하면 RO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화는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서 상기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회로는 2m 디제너레이션 제거 회로죠. AC 시그널에서.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신호 해석을 할 때 그라운드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무시할 수 있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게인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책을 보시고 한 번씩 요 서머리 페이지를 보고 쭉 한번 손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인이랑 인풋 임피던스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지 정리를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커먼 2m와 관련된 회로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회로를 소신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커먼 베이스 그리고 팔로워, 1m 팔로워의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숙제 관련해서 풀이해주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숙제를 봤을 때는 대부분 잘 푼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혹시나 꼭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거나 또는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그 문제 번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올리시지 마시고 진짜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만 한번 메일이나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